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서 준비한 주간 기획인데요. 부동산을 잡아라. 대한민국 부동산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요즘 살짝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을 사야 되나? 아니야, 오르고 있는데 내 집을 팔아야 되나? 고민들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간계 부동산을 잡아라. 먼저 내 집을 팔까 말까입니다. 함께 오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숙제 내 집 마련. 그런데 전체에서 평당 2천 정도까지도 상승을 돼 있고요. 여기가 25평이에요. 올라가면 7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대단하죠. 치솟고 있는 집값에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고민은 늘어만 갑니다. 도봉구에 사는 정충난 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많이 올라서요. 발품을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와봤어요. 자, 그래서 그녀의 발품 파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요거는 2억 8천에서 3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좀 사도 될 만한 시기에 그러니까 외곽에 사시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개수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사고 보라고 얘기하죠. 네. 다른 지역 어떨까요? 정책에 나쁜 게 나오면 나올수록 집값은 투자가 더 가요. 집값을 정책 맘대로 이게 조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매수가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문제가 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이것도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강남 지역으로 가봤어요. 이 정도 피크에 와 있고 꺾일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빠지려면 조금 더 오르는 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 4월 지나면서 조금 경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시긴 조금 애매하다. 같은 서울, 그러나 지역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정이 됐으면 제일 좋겠죠. 저도 은퇴를 했으니까 뭐 갈 자리가 부동산 쪽밖에 없는데 아니 돈 있으면 재건축 하나 사고 싶죠. 근데 그렇다고 대출 받아 사기에는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집값 상승이 좀 멈춰질까? 그렇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역과 하천, 세종시가 포함됐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선택, 바로 부동산 규제였습니다. 자, 은퇴를 앞둔 5060 세대에게도 집값 고민은 마찬가지인데요. 노후를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퇴직금하고 자기 보유 자산을 합쳐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저에게 의뢰가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는 황기아 씨도 요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서울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시세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그거를 매매를 하셨을 때 4억 5천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일부 대출을 끼시면 역곡에서 나오는 신축 같은 경우도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현재 그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부엌이라는 느낌으로. LED로 다 바꾸셨네. 아, 이번에 수리 싹 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과연 팔아도 될까요? 땅 사놓고 길면 약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를 돌아가는 추이를 좀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고 결론적으로는 파셔야 되는데 파는 시기만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관련해서도 하락세로 하반기는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건축 물량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네, 하락세, 상승세 의견이 다 분분하죠. 네. 자, 그래서 5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올 한 해는 집값 하락 또는 정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집 팔아도 될까요? 상반기 시장은 워낙 불안한 시장이라서 하반기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었을 때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관망세에 들어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5, 60대는 지금 살지 말지보다도 일단은 다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올해 중에 빠르면 빠를수록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그런 급매물을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들으셨죠?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올 한 해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유난히 혼란스러운 2018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을 위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정말 집을 사고 팔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네, 같은데 네.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도세 중과세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다주택자인 분들은 양도세 중과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네. 또 뭐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내가 팔아야 될지 갈아탈 때 요즘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무주택자인 분들은 청약통장을 꼭 만드시고 만약에 없다면요. 그리고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역에 청약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봄 이사철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집 구매할 때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네. 결론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